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로 동북아 전역이 한국군의 미사일 사정거리에 들어오면서 특히 중국과 북한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현재 한국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숙적인 러시아와 중국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각각 성공시키면서 미국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속도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미국은 야심차게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발사 시험에 실패하면서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이 러시아와 중국보다 뒤처져 있다는 평가까지 들으면서 천조국이라는 미국의 군사력에 먹칠을 했습니다. 지난 6일 CNN 방송에 따르면 미 공군은 전날 캘리포니아주 에드워즈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DO-12H 폭격기가 공중발사 극초음속 미사일인 AGM-183A ARRW를 발사하는 시험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그동안 압도적인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의 비대칭 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력이 러시아와 중국에 비해 떨어진다는 증거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어깨에 힘이 들어간 중국은 미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력이 중국과 8년의 격차를 벌렸다며 많은 매체에서 대대적으로 다뤘습니다. 중국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이 미국 전역을 폭격할 수 있다는 댓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인들마저 100이면 100 극초음속 미사일에 있어서는 러시아 앞에서 무릎을 꿇는데요. 현재 중국 인터넷에서는 중국의 둥펑 미사일과 러시아의 지르콘 중 누가 더 센가에 대한 주제로 많은 네티즌 사이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아예 대놓고 중국의 둥펑보다 러시아의 지르콘이 더 대단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는 영상에서는 러시아의 지르콘 미사일이 대기권 중간 단계 요격을 맞고 지상 레이더의 탐지를 불규칙한 움직임으로 피해 지상 방공 무기가 쉽게 요격하기 힘들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을 운용하면서 요격이 어려운 건 마찬가지지만 지르콘 미사일보다 사격거리도 짧고 속도도 느려 러시아 미사일의 타격 효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기술의 격차를 반증하는 것을 보여주는 영상이었습니다. 중국인들도 극초음속 미사일에 있어서는 러시아의 지르콘이 갑이라며 러시아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같이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사실은 중국에게 더욱 위협으로 다가오는데요. 실제로 러시아는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러시아의 한 구축함 수직 발사관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지르콘은 수직으로 수미터를 상승한 후 순간적으로 타격 목표물을 향해 90도로 꺾어 날아가더니 강한 불빛과 함께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이는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는 지르콘이 사람의 눈으로 쫓기가 어려워 사라지는 것처럼 착시 현상을 일으켜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에 경악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이번 미사일 지침을 폐지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이 그들을 견제해주길 바라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사거리 제한 지침을 완전 폐지한 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순조롭게 되고 있다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미사일 개발 족쇄로 불리던 한미 미사일 지침의 전면 폐지로 한국은 이제 그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미사일 개발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요. 사실 한국은 미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과 같은 강대국들에 비해 극초음속 관련 기술 개발에 있어서 후발주자에 속하지만 90년대 이후에 기초 선행 연구를 본격적으로 개시하면서 개발국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2018년부터 마하오 이상의 지상 발사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개발 중이며 2023년까지 발사 시험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카이스트는 2014년 초고속 비행체 특화 연구센터를 방위사업청의 지원 아래에 설립해 극초음속 관련 기반 기술을 습득 중이며 방산기업인 현대로템도 이중연소 램제트와 극초음속 비행체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KF-21 보라매 전용 극초음속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램제트 추진 방식의 기술력을 확보한 상태인데요. 램제트 방식은 기존의 미사일 방식과는 다른 기술입니다. 탄두 부분에 흡입구를 통해 공기가 들어오게 되고 내부의 램제트의 특수 형상을 한 구조물을 통과한 후 급격히 좁아지게 하여 공기를 압축하게 됩니다. 그럼 이 압축 과정의 내부의 고체 또는 액체 연료와 반응할 수 있을 만큼 공기의 온도가 증가하는데요. 연소실에서 연료가 연소되면서 엄청난 추진력을 넣는 방식입니다. 이 기술의 선두주자는 러시아인데요. 러시아는 이미 지르콘이라는 괴물급 극초음속 미사일의 연구 개발을 완료하고 실전 배치까지 한 상태입니다. 지르콘은 2010년대에 등장해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지르콘 미사일의 길이는 약 8m이며 중량은 대략 400kg입니다. 최대 속도는 탄도미사일로서 사용할 경우 마하 27이며 순항미사일 모드에서는 무려 마하 8에 달하며 최대 사거리는 2000km입니다. 이런 속도와 사거리가 가능한 이유는 램제트 추진 기관을 채택했기 때문인데요. 중요한 것은 지르콘 미사일은 순항미사일로 분류된다는 점입니다. 탄도미사일처럼 중력과 속도를 이용하지 않고도 추진체로만 극초음속으로 적을 공격합니다. 지르콘은 순항미사일의 강점과 탄도미사일의 어마어마한 속도를 겸비한 러시아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지르콘은 순항미사일처럼 시스키밍 방식으로 바다 표면 위를 날아 적의 방공 레이더를 피하면서 목표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부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이후 지난 16일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다양한 핵 대량 살상 무기 위협을 전략적으로 억제하는 차원에서 러시아제 극초음속 유도탄을 소요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 회의에서 거론된 소요 방식은 연구 개발 또는 직접 도입을 의미합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과연 전략 무기를 이전해주겠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이는 우리나라가 아닌 러시아에서 우리나라로부터 얻은 차관을 지불하는 대신 무기나 군사 관련 기술을 이전해주는 불금 사업을 언급하며 먼저 제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과거 야혼트 미사일을 도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선도입 후 기술을 이전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초음속 대함 미사일의 개발을 시작하여 2015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했었는데 그 개발 모델이 바로 러시아의 세계 4대 초음속 대함 미사일인 P-800 야혼트였습니다. 야혼트의 스펙을 보자면 전체 길이는 9m이며 전체 폭은 0.7m이고 무게는 3톤으로 절대 작지 않은 크기인데요. 그런 육중한 외관임에도 불구하고 속도는 마하 2.5에 사거리는 300km이며 탄두 중량은 250kg의 고폭탄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체 연료를 사용하며 램제트 추진을 번갈아가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혼트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민첩함을 이용해 적의 방공망을 피할 수 있게 변침점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 기술은 우리나라 함대함 미사일 해성을 개발하는데 핵심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야혼트 기술은 우리나라 공대함 유도탄투 램제트 기술의 기반이 되었고 다른 나라들이 이 기술을 개발하려면 몇십 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을 단시간에 줄였습니다. 이 초음속 대함미사일 기술은 우리나라가 러시아에 기술 자문료를 내고 완전히 기술 이전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선진적인 한국의 반도체 기술과 IT 기술까지 접목해 우리나라만의 램제트 미사일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인마저 인정하는 러시아의 지르콘 기술력까지 더해지게 되면 한국은 미사일 거리에 구애 없이 더 빠른 속도로 중국과 일본을 타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에 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는 지난 25일 중국은 한국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며 보도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미 미사일 지침 폐지로 중국 일부 대도시가 한국 미사일의 사정권에 들어올 수 있다는 지적에 불편한 기색을 내뿜으며 직접적인 답변은 피했는데요. 네티즌들은 이에 진짜 무섭다. 이제 3살짜리 아이의 손에 부엌칼 쥐어준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이 부엌칼은 언제든 마이크 타이슨의 명치를 칠 수도 있다. 하지만 타이슨이 아이에게 부엌칼을 쥐게 할 수는 있지만 부엌칼을 휘두르게 할 일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지. 하며 동북아에 미치는 한국의 위력을 견제하는 듯한 반응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만약 러시아의 지르콘 미사일의 기술을 확보하게 된다면 우리의 단연간의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개발 경험과 맞물려 독자적인 한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미국보다도 선진적인 극초음속 미사일 보유국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의 쿼드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는데요. 이번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가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듯 미국이 한국의 전력을 중국 견제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중국이 이렇게까지 불안해하는 이유는 한국이 미국의 우방국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중국조차도 러시아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러시아 또한 중국을 잠재적인 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앞으로의 행보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동아시아 평화의 열쇠를 쥐게 된 한국이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